강서구의 한 요양원에서 나온 70세 할머니의 놀라운 변신 이야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창피하다며 버려진 채 쓸쓸히 보내던 요양원 생활.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변호사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감동적인 인생 역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70세 윤옥래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해온 전통시장 반찬가게 옥래네 밑반찬을 열기 위해서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켜온 이 시간은 그녀에게 있어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어요. 오늘도 몸이 말을 잘 듣네. 윤옥래는 무릎을 주물러가며 일어섰습니다. 몇 년 전부터 관절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지만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들 서준호가 대기업을 그만두고 창업한다고 했을 때도, 며느리 최서윤이 대학 강사직을 얻었을 때도 늘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준 게 바로 이 작은 반찬 가게였거든요. 시장으로 향하는 길, 윤옥래는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오늘 멸치볶음 많이 해놨어. 서윤이 좋아하는 거.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요즘 아들은 늘 바빴습니다. 창업한 지 2년째 사업이 궤도에 오르느라 정신없다고 했죠. 옥래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가게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럼요.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늦을 수 있나요? 윤옥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손님이 부쩍 줄었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반찬을 사는 젊은 층이 늘어났거든요. 그래도 윤옥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진미반찬의 맛을 아는 단골 손님들이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윤옥래는 2층 집 거실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최서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서윤아, 점심 해줄까? 윤옥래가 물었습니다. 아, 어머니. 저는 샐러드만 간단히 먹을게요.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서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윤옥래는 서운함을 삼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너무 짜다, 기름지다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세대가 다르니 입맛도 다르겠지 싶어서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아팠습니다. 주말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서준호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며느리의 불만도 함께 커졌거든요. 어머니, 청소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하시면 먼지가 다 안 닦여요. 서윤이 진공 청소기를 들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집안일 해왔는데. 윤옥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요즘 청소기는 사용법이 복잡해서요. 어머니께서 잘못 사용하시면 고장날 수도 있고요. 서윤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윤옥래의 가슴에는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며칠 후 윤옥래는 우연히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되었어요. 서윤이 대학 동기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가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니까. 같이 살면 우리 이미지도 좀 그렇잖아. 요즘 시대에 시부모님과 동거하는 집안이 얼마나 되겠어? 윤옥래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미지가 깎인다는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자신이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셔야 할 때 아닌가요? 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무슨 소리니? 나 아직 팔팔해. 윤옥래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어머니께서 너무 고집을 부리시는 것 같아서. 준호는 말끝을 흐렸어요. 서윤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요양시설들 정말 좋아졌어요. 병원도 가깝고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더 즐거우실 거예요.
요양원? 윤옥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설이 아니라 실버타운이에요. 호텔 같은 곳도 많고요. 서윤이 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윤옥래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어요. 43년 전 20살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이룬 모든 것들이 눈앞에 스쳐갔습니다. 전통시장 반찬 가게도 이 2층 집도 모든 게 아들을 위해서였는데. 엄마, 우리가 자주 면회 갈게요. 주말마다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윤옥래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온다던 약속들이 얼마나 쉽게 잊혀지는지를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이미지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윤옥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70년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되었을까요? 며칠 후 윤옥래는 며느리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가 충돌의 연속이었어요. 아침에 김치찌개를 끓이면 냄새가 너무 진해요라는 말이 돌아왔고, 손자 민준이의 숙제를 도와주려 하면 요즘 교육 방식은 달라요라며 제지당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초등학교 3학년인 민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밀어냈어요. 아이 역시 엄마의 영향을 받은 듯 했습니다. 윤옥래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매 순간 깨달았거든요. 며느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마음은 다르다는 게 너무 명확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윤옥래가 시장에서 돌아오니 거실에서 서윤이 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언니, 정말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가 계속 옛날 방식으로 하시려고 해. 김치 냉장고도 본인이 관리하겠다고 하시고 손자 교육에도 끼어들고.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 만날 때도 창피해. 요즘 시대에 누가 시부모님과 같이 살아? 윤옥래는 현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창피하다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좀 그래. 할머니 특유의 그런 냄새 있잖아. 아이한테도 안 좋을 것 같고. 아, 들어오시나 봐.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윤옥래는 마치 도둑처럼 조용히 신발을 벗었어요. 자신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깔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윤옥래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쇠고기무국과 시금치나물, 멸치볶음이 상에 올랐지만 며느리는 젓가락을 거의 대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샐러드만 먹을게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있어서요. 서윤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몸 관리해야지. 윤옥래는 씁쓸하게 대답했어요.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해했어요. 엄마 음식도 맛있고 서윤이 말도 맞고 각자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죠. 하지만 이런 어정쩡한 중재는 오히려 상황을 더 어색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윤옥래는 혼자서 국물을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의 짐이 되고 있구나. 주말이 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서윤의 대학 동기들이 집들이에 온다고 했거든요. 며느리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손님들 오시는데 방에서 좀 쉬고 계실래요? 시끄러우실 것 같아서요. 서윤의 부탁은 정중했지만 윤옥래에게는 추방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내가 방해가 되나? 윤옥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젊은 사람들 이야기는 재미없으실 거예요. 윤옥래는 결국 2층 방으로 올라갔어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구성원이 아니라 숨겨야 할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손님들이 돌아간 후 윤옥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서윤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오늘 잘 갔어. 그런데 진짜 빨리 해결해야겠어. 시어머니 계시니까 친구들 초대하기도 눈치 보이고. 맞아,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준호도 동의했고. 윤옥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동의만 구하면 되는 일이었죠. 며칠 후 준호가 또다시 서류를 들고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자료들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봐요. 진짜 좋은 곳이에요. 1인실에 화장실도 따로 있고 간병사님들도 친절하대요. 준호는 화려한 팸플릿을 펼쳐 보였어요. 식사도 영양사가 관리하고 물리치료실도 있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화투도 치실 수 있고요. 서윤이 거들었습니다. 윤옥래는 팸플릿 속 노인들의 밝은 얼굴을 바라봤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일까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 윤옥래가 물었어요. 그건 저희가 다 해결할게요. 엄마께서 걱정하실 일 아니에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윤옥래도 알고 있었어요. 반찬 가게 수입으로는 요양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요. 결국 아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셈이었습니다. 엄마,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시고 건강관리도 받으시고 더 행복하실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윤옥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이 동네, 매일 아침 나가던 전통시장, 단골 손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모든 걸 뒤로하고 낯선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창피하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이 이 집에 있는 한 아들 가족이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다. 윤옥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 들어가면 되니? 준호와 서윤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마치 큰 짐을 덜어낸 것처럼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입소 수속 밟으시면 돼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서윤이 밝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옥래는 또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부터 반찬 가게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의 터전을 떠나는 일이 이렇게 쉽게 결정될 줄은 몰랐어요. 요양원 입소 첫날, 윤옥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30년간 운영했던 반찬 가게는 며칠 만에 정리됐어요. 단골 손님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문을 닫아야 했죠. 어머니, 여기 진짜 좋은 곳이에요. 보세요. 서윤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실버 힐즈 요양원은 정말 화려했어요. 유럽풍 건물에 잘 가꿔진 정원, 현대식 시설까지. 팸플릿에서 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윤옥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머니, 적응하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좋으시대요. 준호가 어머니의 짐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입소 수속을 밟는 동안 윤옥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할머니들의 표정이 어딘지 공허해 보였습니다. 밝게 웃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윤옥래 어르신이시죠? 저는 김간병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간병사가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1인실 방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침대와 옷장, 작은 테이블까지 필요한 건 다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병원 같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바로 달려올게요. 서윤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준호가 시계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벌써 가니? 윤옥래가 놀랐어요. 회사 일이 있어서요. 주말에 꼭 면회 올게요. 준호는 어머니의 이마에 가벼운 입맞춤을 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윤옥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70년 인생이 이 작은 방 하나로 압축된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왠지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들이 4인용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대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간병사가 빈자리를 안내했어요. 그 같은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 세 분은 윤옥래를 힐끗 보더니 다시 자신의 식사에만 집중했습니다. 인사를 건네봤지만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새로 오셨구나. 어디서 오셨어요? 그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 했어요. 윤옥래라고 합니다. 윤옥래가 밝게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박순희예요. 여기 온 지 2년째고요. 박순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가족들 자주 와요? 윤옥래가 물었어요. 박순희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자주 온다고 했죠. 지금은 명절 때나 한 번씩이에요. 윤옥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주말마다 온다던 약속이 떠올랐거든요. 식사 후 방으로 돌아가는 길 윤옥래는 복도에서 홀로 앉아있는 할머니를 봤어요. 80대로 보이는 그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저분은 왜 혼자 계세요? 윤옥래가 간병사에게 물었어요. 김할머니세요? 치매 초기 증세가 있으셔서 가족들이 모셨는데 면회는 거의 안 와요. 바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윤옥래는 그 할머니의 모습에서 미래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는 자신도 저렇게 홀로 앉아 가족을 기다리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첫 번째 주말이 왔어요. 윤옥래는 아침부터 단장을 하고 아들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도록 연락이 없었어요. 준호야, 언제 와? 윤옥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엄마. 미안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전화는 금세 끊어졌어요. 윤옥래는 로비에서 면회객을 기다리는 다른 할머니들을 봤습니다.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우리 손녀가 시험 1등 했대요. 한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승진했어요.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어요. 윤옥래는 자신만 혼자인 것 같아 자리를 피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그 김할머니를 봤어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옥래라고 해요. 옆에 앉아도 될까요? 윤옥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김할머니는 윤옥래를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어요. 앉으세요. 혼자 있기 외로웠어요. 가족들 언제 와요? 윤옥래가 물었어요. 글쎄요. 언제였던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김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그 순간 윤옥래는 깨달았어요. 이곳에 있는 할머니들 대부분이 자신과 같은 처지라는 걸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어 이곳에 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져가는 존재들이었어요. 저녁 시간 윤옥래는 박순희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담장 너머로는 나갈 수 없었어요. 처음엔 나도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집이 그리워서 몇 번 나가려고도 했고요. 박순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윤옥래가 물었어요. 익숙해졌어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거든요. 박순희 할머니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밤 윤옥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다르겠지. 아들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2주째, 3주째가 지나도 아들의 면회는 없었습니다. 핑계는 항상 있었어요. 회사 일, 민준이 학교 행사, 서윤이 몸살. 윤옥래는 점점 다른 할머니들과 같아져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윤옥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기대감은 사라지고 박순희 할머니처럼 체념하게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기계적으로 식사하고 산책하고 잠들고. 요양원 생활이 어때? 어느 날 준호가 전화로 물었어요. 좋아. 다 좋아. 윤옥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의 활기찬 생활이 그리웠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그리웠어요. 요양원 생활 2달째 되던 어느 화요일 오후 윤옥래는 로비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속극 속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장면이 나오자 할머니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저런 며느리 있나.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 박순희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우리 때하고 달라졌어.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어요. 윤옥래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서윤의 차가운 시선과 창피하다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문득 자신의 처지가 드라마보다 더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옥래 어르신 면회객이 오셨습니다. 간병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윤옥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는데 누가 왔을까요? 혹시 준호가 깜짝 방문한 걸까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로비로 나가보니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꽤 진지했습니다. 윤옥래 어르신이시죠? 저는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변호사? 윤옥래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좋은 일로 찾아왔습니다. 고인이 되신 남편분 서만석 씨와 관련된 일이에요. 윤옥래의 눈이 커졌어요. 남편 만석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무슨 일일까요? 정현우 변호사는 조용한 상담실로 윤옥래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어르신, 이게 남편분이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전달하러 왔어요. 유언장? 윤옥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만석이가 언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작성하셨어요. 아내가 70세가 되는 해에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윤옥래는 봉투를 뜯었어요. 남편의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어요. 옥래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내가 70이 되었겠구나.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나는 목수일만 하며 살았지만 너는 반찬 가게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웠지. 준호가 대학 갈 수 있었던 것도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내 덕분이야. 혹시 나중에 아이들이 너를 귀찮아하거나 짐스러워할 때가 오면 이걸 써라. 내가 몰래 모아둔 거야. 내가 아무한테도 기대지 말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윤옥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다니. 어르신, 남편분이 구입하신 부동산이 있습니다. 정현우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강서구에 있는 단독주택 한 채와 그 옆 공터예요. 당시에는 변두리였지만 지금은 개발이 많이 되어서. 얼마나 될까요? 윤옥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집과 땅을 합쳐서 시세가 약 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세입자가 들어있어서 월 임대료도 받으실 수 있어요. 윤옥래는 귀를 의심했어요. 6억 원이라니. 남편이 목수일을 하며 언제 그런 돈을 모았을까요? 만석이가 어떻게 그런 돈을? 윤옥래가 중얼거렸어요. 유언장에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20년 넘게 조금씩 모으신 것 같습니다. 윤옥래는 유언장을 계속 읽었어요. 옥래야, 너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반찬 가게 나가느라 몰랐겠지만 나는 밤마다 부업을 했어. 목수 일 끝나고 다른 집 수리 일을 더 받아서 했지. 너에게 말하면 말릴 것 같아서 혼자 했어.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하나씩 땅을 사고 집을 샀어. 언젠가 너 혼자 남았을 때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말고 살라고. 우리 옥래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 자격이 있어. 윤옥래는 목이 메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어르신, 집 상태도 좋고 바로 이사 가셔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제가 다 준비해 드릴게요. 정현우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정말 제 것이 맞나요? 윤옥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네, 모든 등기가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분이 미리 다 처리해 두셨어요. 윤옥래는 유언장을 다시 읽었어요.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옥래야,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오롯이 너를 위해 써라. 아이들한테 죄송해하지 말고 누구 눈치도 보지 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는 안다. 70부터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 그날 밤 윤옥래는 잠들지 못했어요. 유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큰 선물을 남겨두고 간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윤옥래는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을 나가기로요. 더 이상 아들 가족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기로 했어요. 정말 나가시겠어요? 박순이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이제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윤옥래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힘이 있었어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요양원 나간다. 뭐? 왜요? 거기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빠가 집을 남겨뒀어. 이제 내 집에서 살 거야. 준호는 당황했어요. 무슨 집이요? 아버지가 언제?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윤옥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에서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박순이 할머니가 부러운 눈으로 윤옥래를 바라봤어요. 부럽다. 나도 그런 남편이 있었으면. 윤옥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도 분명히 기회가 올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오후 윤옥래는 정현우 변호사와 함께 새 집을 보러 갔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은 생각보다 아담하고 예뻤어요.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2층에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와, 만석이가 이런 곳을. 윤옥래는 감탄했어요. 집안은 세입자가 잘 관리해둬서 깨끗했어요. 거실도 넓고 부엌도 요리하기 좋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언제 이사 오시겠어요? 정현우 변호사가 물었어요. 윤옥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내일 당장이라도 좋아요. 요양원을 나온 지 일주일 후 윤옥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강서구 단독주택은 생각보다 훨씬 살기 좋았어요. 마당에서 아침 운동을 하고 감나무 아래서 차를 마시는 여유까지 생겼죠. 정말 좋은 집이네. 윤옥래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세입자였던 젊은 부부가 이사를 나가면서 할머니, 여기서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인사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말이었어요. 첫 번째 월요일 윤옥래는 동네 탐방에 나섰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벌써 활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죠. 아,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군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네, 윤옥래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윤옥래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김영숙이에요. 옆집에 살아요. 혹시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웃의 따뜻한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요양원에서는 느낄 수 없던 정겨움이었죠. 집 근처를 둘러보니 복지센터가 있었어요. 강서노인복지센터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어르신,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세요? 젊은 사회복지사가 친절하게 다가왔어요. 어떤 게 있는지 좀 보려고요. 윤옥래가 대답했습니다. 수묵화 교실, 노래 교실, 요가,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있어요. 어떤 게 관심 있으세요? 윤옥래의 눈이 반짝였어요. 수묵화요? 그게 뭐예요? 붓으로 그림 그리는 거예요. 초보자도 할 수 있어서 할머니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해볼까요? 윤옥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윤옥래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수묵화 교실, 월요일은 자원봉사로 복지센터 청소를 도왔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적응했죠. 할머니, 솜씨가 좋으세요. 수묵화 선생님이 윤옥래의 그림을 보며 칭찬했어요. 윤옥래가 그린 것은 감나무 그림이었어요. 집 마당에 있는 그 나무를 떠올리며 그렸더니 꽤 그럴듯했습니다. 재밌어요. 이런 걸 왜 진작 해보지 않았을까요? 윤옥래는 진심으로 즐거웠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복지센터에서 특별한 공지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바리스타 교육과정 모집이었어요. 바리스타가 뭐예요? 윤옥래가 사회복지사에게 물었어요. 커피 만드는 사람이에요.
요즘 할머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수료하면 자격증도 주고요. 70살이 되어서 커피를요? 윤옥래는 신기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할머니들이 더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요. 윤옥래는 고민하지 않고 신청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설렜어요. 바리스타 교육은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원두 고르는 법부터 우유 거품 만들기까지 모든 게 신기했어요. 반찬 가게에서 30년간 요리해온 솜씨가 도움이 됐죠. 할머니 라떼아트까지 하시네요. 정말 대단해요. 강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윤옥래가 만든 카푸치노 위에는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예쁘게 나오네요. 윤옥래는 뿌듯했어요. 교육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받은 날 윤옥래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하시겠어요? 복지센터 김 사회복지사가 놀랐어요. 네. 집 1층이 좀 넓어서요. 거기다 작은 카페를 해볼까 해요. 자본금은 어떻게 하세요? 임대료 받는 게 있어서 그걸로 시작해 볼 거예요. 윤옥래는 당당했어요. 남편이 남긴 월 임대료 200만 원이면 충분히 작은 카페를 꾸밀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윤옥래는 정말로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옥래다방이었어요. 1층을 개조해서 테이블 5개를 놓고 바리스타 기계를 들여놨죠. 어머, 여기 카페 생겼네. 동네 아주머니들이 신기해했어요. 네, 윤옥래가 운영해요. 한번 들러보세요. 윤옥래는 자신있게 홍보했어요. 첫날 손님은 이웃집 김영숙 씨였어요. 할머니가 직접 커피를 만들어요? 그럼요. 자격증도 있어요. 윤옥래는 자랑스럽게 자격증을 보여줬어요. 와, 대단하네요. 라떼 하나 주세요. 윤옥래가 정성스럽게 만든 라떼는 정말 맛있었어요. 우유 거품 위에 하트 모양까지 그려져 있었죠. 맛있어요. 이 동네에 이런 카페가 생기다니. 친구들한테 소문내야겠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옥래다방은 동네 명소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할머니, 여기 분위기 좋아요. 집 같아서. 젊은 손님이 말했어요. 윤옥래는 메뉴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커피와 함께 자신이 직접 만든 엄마 반찬 세트를 팔았거든요. 김치찌개와 밑반찬들이 나오는 세트였죠.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끓여주던 맛이에요. 30대 직장인이 감탄했어요. 그럼요. 30년 넘게 반찬 가게 했는걸요. 윤옥래는 뿌듯했어요. 한 달 만에 카페는 흑자를 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는 날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할머니, 혹시 수묵화도 가르쳐 주세요? 단골 손님이 부탁했어요. 그래요? 시간 되면 가르쳐 드릴게요. 윤옥래는 카페 한쪽에 작은 수묵화 교실도 만들었어요. 주말에는 동네 주민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줬죠.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익숙한 차가 앞에 멈췄어요. 아들 준호의 차였습니다. 윤옥래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준호가 카페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어서 와. 윤옥래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여기가 엄마가 하시는 카페예요? 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커피 한 잔 할래? 윤옥래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그 순간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할머니 아들이신가 봐요. 젊어 보이네요. 준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는 게 낯설었어요. 준호는 어머니가 만든 라떼를 마시며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카페 분위기도 아늑하고 손님들도 많았어요. 무엇보다 어머니의 표정이 요양원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정말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어. 윤옥래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제 이런 걸 배우셨어요? 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사람은 언제든 배울 수 있어. 70이라고 못할 게 뭐 있겠니? 윤옥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때 한 손님이 계산하러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맛있었어요. 내일도 올게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윤옥래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준호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셔둘 때는 시대에 뒤처진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어머니는 어떤 젊은이보다 생기발랄해 보였거든요. 엄마, 그때 죄송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뭐가? 윤옥래는 계산기를 정리하며 무덤덤하게 물었어요. 요양원에 그냥 보내드린 거. 윤옥래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때는 그래야 할 때였어. 너희도 힘들었을 거고. 아니에요. 저희가 이기적이었어요. 지나간 일이야. 이제 나도 내 길을 찾았고. 윤옥래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죄책감도 덜어진 것 같았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윤옥래는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를 열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밴 지 오래였어요. 할머니, 뉴스 봤어요? 단골 손님인 이웃 아주머니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무슨 뉴스요? 윤옥래가 물었어요. 텔레비전 켜봐요. 큰일 났어요. 윤옥래는 카페 한쪽에 있던 작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투자 사기 사건으로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의자 서준호는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옥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아들 이름이 뉴스에 나오다니. 어머 할머니, 혹시 저 사람이?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 아들이야. 윤옥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뉴스에서는 준호의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피해 규모는 50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아주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윤옥래는 조용히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오늘은 일찍 문 닫을게요.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고 카페는 조용해졌어요. 윤옥래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날 저녁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며느리 서윤이었습니다. 어머니, 뉴스 보셨죠?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봤어. 저는 정말 몰랐어요. 준호가 이런 짓을 할 줄은. 서윤은 울먹였어요. 너는 어디 있니? 친정에 와 있어요. 민준이랑 같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윤옥래는 며느리의 사과를 듣고 있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창피하다고 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거든요. 이틀 후 새벽 카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옥래가 내려가 보니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엄마. 준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윤옥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살려주세요. 여기밖에 없어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어요. 윤옥래는 아들을 카페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윤옥래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꼬이고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엄마한테 왔어요. 6억 중에서 3억만 빌려주세요. 보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윤옥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카페를 신기해하며 대견해했던 아들이 이제는 돈을 달라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어디 갔니?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이혼하자고. 민준이도 데리고. 준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윤옥래는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가 이미지 깎인다며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밖에 없어요. 제발. 준호는 계속 애원했어요. 너는 나한테 뭐라고 했지? 윤옥래가 조용히 물었어요. 네. 요양원에 보낼 때. 시대가 바뀌었는데 엄마는 고집만 부린다고 했지.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세대 차이 운운하며 나를 버렸잖니. 창피하다고, 이미지 깎인다고. 엄마.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윤옥래는 아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라면 눈물을 흘리며 모든 걸 내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이 떠올랐어요. 아무에게도 기대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던 그 말이요. 안 돼. 윤옥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너는 이제 세상에 책임을 져야 할 때야. 내가 도와주면 안 돼.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 너도 내 선택을 책임져야 해. 윤옥래는 카페 문을 열었어요. 아들을 내보내라는 신호였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준호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죽지 않아.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거든. 윤옥래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준호는 결국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준호는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창가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옥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그날 밤 윤옥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내보낸 게 옳은 일이었을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옥래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아들을 내보낸 지 사흘이 지났지만 윤옥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카페 일을 하면서도 자꾸 준호의 초췌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정말 도와주지 않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할머니,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단골 손님인 대학생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윤옥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그날 오후 복지센터에서 수묵화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붓을 잡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졌거든요.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로 했어요. 어떤 기다림을 그려보고 싶으세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윤옥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화선지에 붓을 대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한 여인이 멀리 떠나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와, 정말 감정이 잘 표현됐네요. 옆자리 할머니가 감탄했어요. 윤옥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림 속 여인은 자신이었고 떠나가는 남자는 아들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 그림 제목이 뭐예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기다림이요. 하지만 이제는 기다리지 않을 기다림이에요. 윤옥래의 대답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서윤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서윤아. 어머니, 준호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모르겠어. 나한테 와서 돈 달라고 했는데 안 줬거든. 정말 안 도와주셨어요?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였어요. 그래. 도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전화 너머로 서윤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그럼 준호가 정말 감옥에. 그럴 수도 있지. 잘못한 일에는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친아들인데. 윤옥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서윤아, 너는 나를 요양원에 보낼 때 뭐라고 했지? 그건 창피하다고 했잖니. 이미지 깎인다고. 냄새 난다고. 서윤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는 나를 버려도 되고 지금은 도와달라고. 그게 말이 되니? 어머니,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됐고 너도 이제 혼자 살아가거라. 나처럼. 윤옥래는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준호의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보석 신청이 기각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윤옥래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또다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서윤이었어요. 민준이를 데리고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들어와. 윤옥래는 문을 열어줬어요. 민준이는 할머니를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민준아 많이 컸네. 윤옥래는 손자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서윤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준호가 감옥에서 편지 보냈어요. 윤옥래는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아들의 손글씨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것도 이번 일도 다 내 잘못이에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엄마까지 피해보면 안 되니까요. 이제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감옥에서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서 나올게요. 엄마 카페 잘 되고 있다니 정말 기뻐요. 엄마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윤옥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드디어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서윤이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윤옥래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것도 준호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도 지나간 일이야. 이제 너도 새 출발해. 어머니, 혹시 민준이만이라도 가끔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 혼자 키우기가. 서윤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윤옥래는 손자를 바라봤어요. 민준이는 아빠가 감옥에 간 충격으로 많이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카페에서 숙제할래? 윤옥래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네. 민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가끔 데리고 와. 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윤옥래는 아들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요. 감옥에서 나오면 정말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윤옥래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아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기다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변화는 아들 몫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윤옥래는 남편의 유언장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옥래야,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오롯이 너를 위해 써라. 맞아, 만서가.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윤옥래는 혼잣말했어요. 그날부터 윤옥래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멈추지는 않았어요. 카페는 더욱 번창했고 수묵화 실력도 늘었습니다. 한 달 후 복지센터에서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윤옥래의 그림 기다림이 지역 전시회에 선정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요? 제 그림이? 윤옥래는 놀랐어요. 네, 정말 감동적인 작품이라고 하셨어요. 축하드려요. 윤옥래는 가슴이 벅찼어요. 70살에 처음 그린 그림이 전시회에 선정되다니. 그날 저녁 윤옥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만서가 고마워. 내가 남겨준 집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이제 나도 내 이름으로 살 거야. 전시회 개막일이 다가왔습니다.
윤옥래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이 전시되는 날을 맞이했어요. 강서구청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어르신 작품 전시회였는데 윤옥래의 기다림이 메인 작품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지세요. 카페 단골 손님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윤옥래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남색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70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생기가 넘쳤습니다. 엄마 같이 가도 될까요? 복지센터 김 사회복지사가 물었어요. 고마워요. 혼자 가기 좀 떨렸거든요. 윤옥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전시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지역 언론사 기자들도 보였고 구청장님까지 참석하셨습니다. 윤옥래 어르신이시죠? 정말 반갑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인사를 건넸어요. 저 같은 사람을 알아봐 주시다니. 윤옥래는 어색해했어요. 어르신의 기다림 작품 정말 감동적이에요. 나이를 뛰어넘는 예술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옥래의 그림은 전시장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걸려 있었어요. 흑백 수묵화 속에서 한 여인이 멀어져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장면이 애절하게 표현되어 있었죠. 할머니, 이 그림 제목이 기다림이에요? 한 초등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와서 물었어요. 그래, 맞아. 윤옥래는 아이에게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왜 기다림이에요? 저 아저씨가 돌아올까요? 윤옥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그림은 기다림이지만 이제는 기다리지 않는 기다림이야. 저 여자분은 이제 자신의 길을 갈 거거든.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어머니는 감동한 표정으로 윤옥래를 바라봤어요. 전시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지역 방송국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KBS 강서방송국입니다. 윤옥래 어르신과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요? 저요? 인터뷰를요? 윤옥래는 깜짝 놀랐어요. 네, 70세에 처음 그림을 시작해서 전시회까지 여신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라고 들었어요. 인터뷰는 전시장 한쪽에서 진행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윤옥래는 의외로 떨리지 않았어요. 어르신, 언제부터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몇 달 전부터요. 새로 이사 온 동네 복지센터에서 배웠어요. 70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옥래는 잠시 생각했어요. 요양원에서 나온 이야기, 남편의 유언장, 카페 창업까지.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핵심만 전하고 싶었어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도 70이 되어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진짜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전에는 남편, 자식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있어요. 카페도 운영하고 그림도 그리고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질문을 이어갔어요.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옥래다방이에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어요. 윤옥래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마지막으로 같은 또래 어르신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윤옥래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터뷰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윤옥래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그 중에는 같은 또래 할머니들도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부러워요.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졌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는데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윤옥래는 격려했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옥래는 벅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평생 남의 뒤에서만 살았는데 처음으로 자신이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후 그 인터뷰가 방송으로 나왔어요. 제목은 73세 출발 할머니의 늦은 봄꽃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카페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멋져요.
젊은 직장인들도 많이 왔어요. 할머니 이야기 듣고 저도 용기가 났어요. 하고 싶었던 일 시작해 볼게요. 30대 여성이 말했어요. 윤옥래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손자 민준이었어요. 며느리 서윤이 민준이를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손자를 데려오곤 했거든요. 민준아, 어서 와. 할머니가 케이크 만들어뒀어. 윤옥래는 반갑게 맞아줬어요. 민준이는 이제 할머니 카페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숙제도 하고 손님들과도 인사를 잘했죠. 할머니, 아빠 언제 나와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는 지금 반성하고 있어.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올 거야. 윤옥래는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서유는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전의 교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서윤이 또다시 사과하려 했어요. 그만해. 지나간 일이야. 너도 이제 새 출발하고 있잖니. 윤옥래는 며느리를 다독였어요. 실제로 서윤은 요즘 온라인 강의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겸손해졌고 현실적으로 변했죠. 해가 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윤옥래는 혼자 카페를 정리했어요. 오늘도 바쁜 하루였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벽에 걸린 기다림 작품 복사본을 바라보며 윤옥래는 생각했어요. 그림 속 여인은 이제 정말로 뒤돌아서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어요. 감옥에 있는 아들 준호에게서였습니다. 엄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이렇게 멋진 분인 줄 몰랐어요. 저도 여기서 열심히 반성하고 있어요. 나중에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만나요. 윤옥래는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어요.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변화는 아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만서가 고마워. 덕분에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윤옥래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윤옥래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환하게 웃으며 길을 걷는 모습이었어요. 70세에 시작된 윤옥래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기다리지도 누구에게 의존하지도 않는 당당한 삶이었죠. 카페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옥래에게도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이에요. 엄마는 이제 하녀가 아닙니다. 윤옥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그렇게 윤옥래의 늦은 봄꽃은 활짝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어요.